안녕하세요. 2025년도 8월 중3 스터닝 에스라이팅 학령평가 영어 해설을 맡은 박효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이제 5번부터 문제 해설을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 틀린 문제나 잘 모르는 문제가 나면 꼼꼼하게 필기하면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분사구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동시동작이나 혹은 연속된 동작으로 연결되는 주절과 부사절에서 부사절을 절, 문장에서 구, 간단한 버전으로 바꾼 게 분사구문입니다.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드는 공식은 누누이 이제 수업 시간에든 혹은 학교에서도 다 배웠습니다. 일단 분사구문에서, 그지? 부사절에서,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에서 분사구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체크를 해야 되죠? 접속사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 분사구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접속사를 체크합니다. 접속사에는 뭐 시간 접속사가 있겠고, 이후 접속사가 있겠고, 양보 접속사가 있겠고, 많은 접속사가 있지만 접속사를 생략을 시킵니다. 부사절에서 분사구문을 만들 때. 허나 시간 접속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시간 접속사, 예를 들어서 뭐 before나 after나 while이나 when 같은 혹은 as 같은 시간 접속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해석의 명확한, 그지? 해석의 명확함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 접속사를 생략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접속사는 생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사실은. 하지만 생략하지 않는 게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에서 분사 구문으로 바꿀 때 뭘 체크해야 되냐면은 주어.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똑같으면 일치하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시킵니다. 허나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부사절의 주어 생략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번 동사의 시제를 체크합니다. 분사구문에서 동사의 시제가 일치할 때는 어떤 형태로 나오죠? 동사 플러스 ing, 동사 원형 플러스 ing, 현재 분사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어진 문장 자체가 수동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동태의 공식이 뭐지?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의 원형에다가 빙 플러스 수동태 pp 형태로 나옵니다. 원래 주어진 부사절의 형태가 수동태일 때, 수동일 경우에는 빙 PP로 이렇게 분사 구문이 바뀌는데, 웬만하면 빙은 생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동사에, 그지? 예외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동사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아요. 동사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having, PP 형태로 분사 구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사 구문에서 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플러스 ing냐, 빙 플러스 pp냐, 그지? 현재 분사냐, 아니면은 빙 플러스 pp, 과거 분사냐. 그래서 분사의 개념도 분사 구문에 속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누누이 강조하죠. 현재 분사는 현재 분사라는 거 동사 원형 플러스 ing 형태의 현재 분사는 능동가, 그지? 현재 분사는 개념이 능동과 진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 being, pp 얘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분사 구문을 우리 분사 구문에 관한 문제를 풀 때 늘 주절을 잘 봐야 돼요. 이해되셨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절이 I usually cry. 나는 보통 되게 운다. 내가 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뭐 할 때? 양파를 썰 때. 나는 양파를 썰 때 보통 되게 운다. 그지? 내가 양파 썰 때 울 수 있잖아요. 능동적인 의미야. 그러면 이거 분사구문 어떻게 바꿔야 돼? 커팅. 그래서 이거 틀리고요. 그 다음에 saying goodbye to me. 나에게 작별 인사를 뭐 하고 난 이후에 he went out of the room. 그는 방을 나갔다. 그지? 그가 스스로 방을 나갔잖아. 방을 나가면서 주어인 사람인 그가 방을 나가면서 나한테 작별 인사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얘 맞고요. 그 다음에 eating too much. 뒤에 주절이 I야. 내가 지금 배가 아프대. I had a stomach ache. 배가 아파. 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음식 많이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능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ing. 맞죠? 그 다음에 we walked home. 우리는 집으로 걸어왔어. 함께 외출을 해서 외식을 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얘는 분사구문 접속사가 있었던 부사절의 문장의 뒤로 이제 빠진 상태야. 그런데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우리입니다. 사람이야. 사람이 스스로 함께 외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얘는 eating, 그지? eating의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네. 그래서 어법상 오류죠? 틀리고. 그다음에 Jay waited for a bus. Jay는 버스를 기다렸어요. 스스로 혼자서 이야기하면서 Jay라는 주절의 대상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토킹이 돼야 돼. 그래서 얘도 어법상 틀리고. 그래서 5번 어법상 맞는 문제는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5번의 정답은 2번. 이해되셨죠? 그래서 분사 구문 문제가 나왔다는 건 분사 구문의 원본은 근원은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사 구문 문제가 나오면요. 발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 원래 접속사가 있던 부사절로 문장을 바꿀 줄 알아야 돼. 그것도 염두 두면서 분사 구문 문제 앞으로 풀 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5번의 정답은 2번. 그러면 선생님은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밑줄 친 대가, 쓰임이 같은 거. 핑퐁 was a dog that received special training. 일단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거 아하. 핑퐁은 핑핑이구나. 미안. 핑핑은 멍멍이래요. 어떤 멍멍이? That received special training. 특별한 훈련을 받은 멍멍입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그지? 뒤에 불완전절을 이끄는 얘는 주관대. 주격관계 대명사.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대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 왜냐하면은 관계 대명사라는 것의 개념이 중요하죠. 봐봐. 관계 대명사. 관계는 결국 뭐야? 관계 있다는 건 뭐야? 너와 내가 연결이 됐다는 거야. 연결의 역할은 뭐야? 관계는 곧 연결이야. 연결은 곧 뭐야? 접속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다른 말로 풀이를 하면은 뭔가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오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하는 동시에 문장 안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을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얘는 관계대명사구나. 이해되셨죠? 그런데 무조건 대을 기준으로 해서 대답해 명사가 있다고 그 대신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다. 예를 들어서 대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어. 그런데 됐디 어라 나는 관계대명사 대신 뒤에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고 그지 끌고 나온다고 배웠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대신 동격의 대절로도 쓸 수가 있어요. 동격의 대절이라는 것은 앞에 놓여진 명사를 그냥 문장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뒤에 오는 that 이후에 오는 문장과 앞에 오는 명사가 똑같은 거야. 동격의 대절로. 그래서 that이 왔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 아닙니다. 뒤에 문장의 구조를 따져야 돼. that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명사가 있어. 하지만 that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관계 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동격의 대절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럼 6번은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인 건데 일단 볼게요. This object is not heavy. 그지? This object is not that heavy. 이 물건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 일단은 비동사는 뭐야? 선생님 1, 2형식의 동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heavy가 보어로 쓰였는데 대시 보어 역할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 문장의 형식에서 형용사를 꾸미는 건 누구의 역할이야? 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hat은요. 그렇게라고 해석이 되는 뒤에 오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지시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예문이 있어요. That man, 저 남자 내 거야. That man is mine. 그지? 야,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아, 저 남자 내 거야. 그러면 여기서 that은요,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지. 그러면 이 that은 역할을 볼까? 얘는 이때 저 남자라고 해석이 되는 지시형용사.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시형용사로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번 There is a box that is full of toys. 아, 정답은 2번이네요. 그지? 상자가 있대요. There is there라 대표적인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 도치구문. 우리가 도치구문을 쓰는 이유는 뭐야? 강조하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이게 정답은 2번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는 정답. 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we know that 민지 is a liar.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민지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no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근데 영어 지문이 이제 확장이 되고 길어지면서 목적어가 단어로만 오지 않습니다. 긴 절, 문장으로 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어에서 이거 지워도 돼?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명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첫 번째, 접속사 대절. 긴 문장을 끌고 나오지만 얘는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의문사로 이루어진 의문사절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지? 육하 원칙에 그지? 바라는 우리 의문사. 그런 의문사로 이루어진 문장들은 영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if나 whether절. 얘도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if는 목적어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whether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대명사긴 관계대명사지만 다른 관계대명사와 달리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 왓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3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사절, 분명히 긴 문장으로 이루어졌지만 문장 안에서의 성질은 명사인 이 명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해석을 할 때, 이 문장이지만 얘는 목적으로 쓰였구나. 얘는 긴 문장이지만 주어로 쓰였구나. 얘는 긴 문장이지만 보어로 쓰였구나. 그런 걸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풀면은 정확한 직독직해가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대신 뭐야? 노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절을 이끌고 나오는 접속사 대절. 그지? 생략 가능하죠? It is certain that he is mean. 봐봐. 지울게요. 4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대요. 분명하대요. 뭐가? 그가 치사하다는 게 미는 비열한 치사함 별로 형용사로 쓰이면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가 치사하다는 거야. 그가 교활하고 비열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여기서 it은 가주, 이 that은 진짜 주어를 이끌고 나오는 진주어. 대시어 주어 역할하니까 얘도 결국 5번, 3번이랑 똑같아. 접속사 대절입니다. 명사절 역할하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여러분들 5번 보시면은 바로 이제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쏘대 꿈은, 그지? 쏘대 꿈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지? It was so fun that I read it all in a day. 그게 그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나는 하루 만에 그 책을 다 읽었다. 그지? 그래서 수어대구문 수어와 대사에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있으면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지? 수어대구문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인 거 이해되셨죠? 그럼 선생님은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할 건데 10번은요 사실은 3점짜리 문제를 해도 굉장히 이제 어느 포인트만 딱 눈에 들어오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10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아이고 2번이잖아요 얘들아. enough to 부정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enough to 부정사. 그지? 충분히 뭐뭐 할 만큼 뭐뭐 하다야. 근데 여기서 enough는요, 앞에
형용사와 혹은 부사, adverb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enough to 부정사는 궁극적으로 이 enough는요, 앞에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형용사, 부사를 꾸미는 거 어떤 품사의 성질입니까? 부사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enough to 부정사는 궁극적으로 부사적 용법이야. 이해되셨나요? 다시 enough to 부정사는요. 앞에 놓여진 형용사와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enough to 부정사는 궁극적으로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면은 enough 앞에 형용사와 부사가 와야 돼? 뒤에 와야 돼. 얘가 앞에 있는 것을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의 위치는 enough 앞에 놓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야. People should be enough responsible to own a pet. 사람들은, 그지? 뭐야? 애완동물을, 그지? 소유하기 위해선 충분히 뭐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responsible의 위치가요, 여기로 와야 돼요. 이거는 어색한 부분을 틀렸을 때 뒤에 왜 부사가 옵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이해됐지? 근데 이거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틀린 친구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late가요. 형용사로 쓰이면 뭐야? 늦은입니다. 부사로 쓰이면은 adverb로 쓰이면은 늦게야.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형용사가 보어로 쓰이는 형식 뭐야? 이 형식입니다. 그날 학교에 늦었어요. 예를 들어서 he was late for school. 그는 학교에 지각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여기서 비동사는 뭐야? 이 형식의 구조에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late가 이렇게 이 형식 동사, 비동사와 쓰이면 이때는 형용사야. 하지만 보세요. 그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He got up late. 그지? 그는 일어났어요. 늦게 부사로 쓰였죠. 그래서 이때는 늦게라고 해석에는 그지? adverb 부사로 쓰였습니다. 근데 lately라는 또 다른 의미의 부사가 있습니다. 얘는요 뜻이 최근에란 뜻이야. 얘랑 똑같은 건 recently. 그래서 늦게라는 late가 늦게라고 해석이 되는 부사로 쓸 때, 그 다음에 최근에라고 해석이 되는 lately라고 쓸 때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early. early가 뭐야? 형용사로 쓰이면 이 일은. 얘가 adverb. 부사로 쓰이면 뭐야? 일찍. hard도 마찬가지입니다. hard. hard가 형용사로 쓰이면 단단한. 혹은 어려운. 근데 얘가 부사로 쓰이면 뭡니까? 열심히. 근데 hardly라는 또 다른 의미의 부사가 있죠? hardly는 뭐야? 빈도부사. 거의 뭐뭐 않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의 뭐뭐 않는 빈도부사입니다. 이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그 품사 문제에서 이제 어법 문제에서 형용사와 부사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필기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he spoke so fast that I could hardly get it. 그지? 그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나는 그의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야. hardly 맞고요. 아까 선생님의 hardly 자체는 부정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에다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hardly가 있는데 not이나 never 쓰면 마저 틀립니다.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은 긍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I think his lecture is high educational. 내 생각에 이 수업은, 이 강의는 굉장히 매우 교육적이야. 그지? 하일리는요, 지울게. 하이가요, 똑같아요. 할드랑. 보세요. 하이는요, 형용사, 부사 다 돼요. 하이가 형용사로 쓰이면은 높은, 부사로 쓰이면은 높게. 근데 하일리라는 부사는 무슨 뜻이야? 아이고. 하일리라는 부사는 very랑 똑같습니다. 매우, 아주. 그래서 얘는 또 다른 의미의 부사야. 그래서 I think this lecture is highly educational. 내 생각에 이 강의는 매우 교육적이야. 맞잖아요. 어법상 제대로 고쳤어요. 그 다음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선생님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자. 이제 16번 문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실게요. This food smells terrible. 이 음식은 냄새가 고약하다. smell. 그지? 이형식. 스멜은 여기서 이형식 문장의 구조기 때문에 여기서 스멜은 이형식 문장에 쓰이는 감각동사로 쓰였어요. 감각동사.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는 중3이 되면 바로바로 3초 안에 떠올라야 돼요. 뭐가 있어요? look, 보이다. seem, 뭐뭐처럼 보이다. 사운드, 소리가 들리다. 그 다음에 뭐야? taste, 맛이 나다. 그 다음에 뭐야? smell, feel. 이런 동사들이 이용식 문장의 구조에 있으면 감각동사죠. 감각동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타고나는 거야. 보고 싶지 않아도 시각에 문제가 없으면 보이고, 그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도 내 청각에 문제가 없으면 들리는 게 감각동사입니다. 근데 지각동사는 감각동사는 이형식 문장의 구조에 쓰이고 지각동사는 오형식 문장의 구조에 쓰는데 여기서 지각은 인식이 필요한 거야. 뭔가를 봤을 때 나의 생각, 사고가 필요한 게 지각 동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각 동사 see, watch, hear, listen to. 그지? 우리가 듣기 평가할 때 listen to very carefully. 집중해서 들으라고 그러잖아. 집중하려면 뭐야? 머리를 써야 된다는 소리야. 그죠? 그 다음에 notice, 인지하다. 그지? 이런 동사들이 지각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을 기회로 해서 감각 동사와 지각 동사 확실히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하, 감각 동사는 그냥 타고난 거. 그래서 나의 청각과 시각과 촉각에, 아니 미각에 문제가 없으면 맛이 느껴지고 보이고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지각 동사는 뭐 우리가 TV를 보다 watch TV라고 하는 이유는 TV 틀어놓고 다른 행동하면 TV의 내용이 이해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고와 어떤 인식이 필요한 동사는 지각 동사라는 거 이해되셨죠? 근데 감각 동사가 이제 어법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는 뒤에 보어로서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 영어에서요, adverb, 부사는요, 말 그대로 부사는 끼어든 거야. 빼도 되고, 그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절대 보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법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terrible. 얘는 맞죠? 어법상 어색한 거 그러라니까 얘는 정답이 아니야. 그 다음에 there are no lines on paper. 그 종이에는 선이 없어. 일단은 콤마가 있는 계수종 용법의 관계 대명사라는 건 여러분들 인식을 할 거야. 근데 선생님 관계 대명사는 그지 앞에 있는 그 선행사 명사로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렇게 콤마가 있는 계수용법의 관계대명사는요, 우리가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아까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개념 설명할 때,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결국 뭐야? 선행사인 명사와 뒤에 오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there are no lines on paper를 여기서 계수용법의 관계대명사를 and, 그지? and is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미안. 아이고, 죄송해요. 근데 보세요.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개수조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 꾸며주기도 하지만 문장 전체를 앞에 놓여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 종이에 선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지 선이 없단 말이야. 종이에 라인이 없어요. 종이 위에. 그래서 그 선이 없는 건 뭔가를 하는데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봐봐. 종이에 선이 없어요. 그래서 and it, make, 이 시기 때문에 makes 더 힘들게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 어법 문제니까 make 동사 뒤에 목적어 it이 나왔어요. 그리고 목적어 뒤에 와야 되는 게 뭐야? 문장의 구조에서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make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 온 거 어법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make가
오형식 문장의 구조에 쓰이면 우리는 흔히 make를 무슨 동사라고 그래? 사역동사야. 그래서 오형식 문장의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아까 선생님 여기다 체크해놨어요. 절대 부사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보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difficultly로 문제가 바뀌면 얘가 어법상 틀린 거야. 하지만 얘는 지금 문장, 어법의 구조에서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어법상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We left the matter untouched. 우리는 남겨놨어요. 무엇을? 그 문제를 손대지 않은 채로야. 얘도 오형식 문장의 구조인데 이거 잠깐 지울게. 영어에서요. 이 오형식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형식 문제에서 오형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봐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야 돼.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쉬운 예문으로 합니다. My parents. My parents made me My parents made me a house. 그리고 혹은 My parents made me a doctor. 똑같이 문장의 구조로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여하튼 a house, a doctor도 둘 다 명사잖아요. 근데 하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고요. 하나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위에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반드시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내가 의사,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의사로 만들었어요. 해석하면 이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목적어인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목적격 보인 의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연관관계 있잖아. 근데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집이 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서로 반드시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고 목적격 보호를 결정하는 거는 목적어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지문은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준 이 지문은 목적격 보호로 이제 명사가 왔지만 이거 we left the matter untouched 이 지문은요 목적격 보호로 손을 대지 않은 채로 untouched PP 형태의 그지 형용사 과거 분사가 나와야 돼. 왜냐하면 얘들아, 문제를 봐봐.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 풀려지는 거야? 사람에 의해서 풀려집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손을 대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다야. 그래서 얘는 untouch가 아니라 untouched. 손을 타지 않은 채로. 그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채로. 영향을 받는 수동의 의미인 과거 분사로 목적격 보호가 와야 돼. 그래서 얘는 틀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색한 거 얘가 맞네요. 잠시만. 그 다음에 Stanley left his son alone. 똑같은 구조죠. 스탠리는 남겨뒀습니다. 그의 아들을 어떻게 혼자. 이해됐지? 이거 지금 아들은 혼자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목적격 보어로 얘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법상 맞아. 그 다음에 the fireworks. 그 불꽃놀이는 그 불꽃, 그지? The fireworks. 어떻게? 똑같이 감각동사죠?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법상 어색한 거 1번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언론은요, 얘들아, 형용사, 부사 다 돼요.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혼자 있는 이런 뜻이고요. 부사로 해석이 되면 혼자서. 그래서 언론이란 단어는 형용사, 부사 다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뭐야? 보호가 필요한 이형식과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오형식에 쓰이고요. 언론이 뭐 부사로 쓸 때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인 삼형식이나 뭐 일형식 다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질문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보실게요. 그러면 31번 질문 정답 풀이하겠습니다. 31번은 어휘 문제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문제. Why do roses have thorns? 가시죠. 왜 장미꽃들에게는 가시가 있을까? 질문을 던지죠.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 미국의 원주민들은 믿었어요. 좋은 이유가 있다고. 장미에겐 분명한 가시가 있는 이유가 있다고. 일단 reason이네요. 왜냐면은 they believe, 그지? 미국의 원주민들은 믿었어요. 오래전에, 그지? 전치사고, 오래전에 장미에게는 가시가 없었다고 믿은 거야. 그때 당시에 장미는 가시가 없었을 당시의 장미들은 이쁜 꽃들을 가지고 있었고 초록색 잎들을 그지 가지고 있었어요. 가시가 없으니까 얘들아 생각을 해봐. 가시가 없어. 줄기에 장미 줄기에 이렇게 막 가시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가시가 없으면 줄기의 형태가 줄기의 상태가 어떻겠어? 부드럽겠어? 거칠겠어? 당연히 부드럽겠죠. 그래서 but there are some 그래서 그들의 줄기는 부드러웠어요. 스무스. 그지? 그래서 장미꽃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막 장미꽃들의 아름다운 냄새, 향기 좋은 냄새도 막 내뿜은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토끼와 다른 동물들이 좋아한 거야. 먹기 편하잖아. 잎도 향기도 좋고 냄새도 좋고 잎도 연하고 부드러워. 줄기도 연하고 부드러워. 만약에 줄기에 가시가 있었다면 토끼나 다른 동물들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죠. 그래서 토끼와 다른 동물들은 이 장미꽃들을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장미꽃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다른 동물들한테 먹히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생존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장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They decided to go to Nanabujo. 동경, a man who had magical powers.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나 보조라는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아,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나 보조가 he was angry at the rabbits. 토끼한테 안 되겠다. 토끼들 나쁘다라고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나 보조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He gave the roses small thorns, small thorns. 그래서 나나 보조는 장미꽃들에게 작은 가시들을 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투부정사. 나나 보조가 장미들에게 작은 가시들을 준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to cover는 투부정사의 부사종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종법이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종법이 뭐뭐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뭐야? 뭐랑 같아요? in order to 부정사 혹은 so as to 부정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나보존을 장미꽃들에게 작은 가시들을 줬어요. To cover their 그들의 줄기를 덮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Raisin, smooth stems 3번이네요. 31번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어휘를 비교, 대조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 39번, 40번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독해 문제. 보세요. 이거는 순서 배열인데, 38번. 그지? 글의 순서. 38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일단은 보세요. A 문장부터 이제 볼게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지? 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apply, 적용이 됩니다. apply to 어디에 적용되다. 이것은 조종사들에게도 또한 적용이 됩니다. when hundreds of lives. 그지? 조종사들이 뭐야? 조종사들의 손에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을 때, 그지? More than half of all plane crashed happen because of pilot error. 뭐야? 그 크래시는 충돌 사고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비행기의 충돌 사고의 반 이상은 조종사의 실수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지? Pilots can be wrong. 조종사들은 잘못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그지? 어떤 많은 다른 응급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we may have the opportunity. 그래서 그 우리는 어떤 가능성,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to replace. 투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 수식 대체할 수 있는 여기서 대문 누굽니까? 조종사죠? 그지? 조종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곧 가질지도 몰라요. 누구? Replace A with B는 A를 B로 대체하다야. Computerized pilot, 컴퓨터로 된 조종사. 그럼 얘들아, 컴퓨터로 된 조종사는 컴퓨터를 원격 기지 조종해서 비행을 운행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겠죠. 이해됐어요? 그죠? 그러면 computerized pilot은 일단은 컴퓨터로 이제 조종해서 비행기를 하는 거야.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닌 조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지문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C번이 나와야 되겠죠. Unlike humans, 인간들과 달리, 사람인 조종사들과 달리, 그지? 이어지잖아. Computerized pilots, pilotless planes. 파일럿이 없는,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들은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습니다. To make safe, 안전과 정확한 결정을, 그지? 이루도록.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은 A번 지문 뒤에 나올 거는 C번입니다. 그럼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야. 그러면 2번과 3번으로 이제 정답이 축약이 됩니다. 그러면 D가 먼저 나올 것인가? B가 먼저 나올 것인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B부터 볼게요. 근데 10번의 마지막 질문 볼게요. And if the remote signal is ever lost. 리모트는 원격 조정이죠. 근데 만약에 원격 조정으로 이루어진 신호가 is ever lost. 그지? 없어진다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planes, 조종사가 없는 그 비행기들은 can land. 뭐야? 랜드가 동사로 쓰이면 뭡니까? 착륙하다. safely. 자동사겠죠? 뒤에 부사가 왔으니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란 뜻이야. 그리고 자기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서 알아서 이제 원격 조정으로 다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나와야 돼요. 하지만 there are also several concerns about pilotless planes. 하지만 또한 몇몇의 염려가 있습니다. 뭐에 관한?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에 관한. 그지? 그래서 이 글은요, 조종사가 없이 컴퓨터로 이제 비행을 운행했을 때의 장점과 조종사가 없을 때 컴퓨터로 이제 비행을 운행했을 때의 단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는 글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봐봐. 일단은 C번이 첫 번째, A, C, 그 다음에 B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D죠. 봐봐. 아니, 그럼 느낌표가 있잖아요, 글이. 그럼 얘가 마지막 문장인 거야. 마지막 문장, The future is pilotless planes is not far away.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야 되잖아. 글을 결론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의 미래는 그렇게 결코 멀지 않습니다. 곧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실제 생활에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글로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38번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 순서. 봐봐 다시 A에 컴퓨터로 이제 조종이 되어지는 조종이 나왔어요. Computerized pilot. 그지? 컴퓨터가 된 조종사들. 즉 뭐야? 사람이 컴퓨터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컴퓨터로 이제 비행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0번이 두 번째 문자. 이해됐지? 근데 10번은 그 사람으로 운행이 되어지는 비행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이제 운행이 되어지는 비행기의 장점인데 however를 역접을 통해서 그 다음에 뒤에 단점 또한 올소로 연결사 올소 보세요. 또한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한 몇몇의 염려와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것을 소개하는 글. 그래서 C, B, D 순서로 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약간 좀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 선생님 이번 시험 보면서 독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문법적인 거, 분사구문, 그지? 그 다음에 감각동사와 지각동사의 차이점, 그 다음에 오형식 문장의 구조에서 목적격 보호를 결정하는 건 목적어의 역할이다.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 선생님 해설 강의에서 들으시면서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케이? 스터닝 에스라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